이재명이 전략을 하나 짰는데 이것도 참 언제든지 갑자기 선거 있으면은 당대표를 맡고 있어도 출마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6월 7일 날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텐데, 민주당이 오늘 참 어쨌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이번 주 지나고 6월 3일 날 1호 법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상병이고, 6월 3일 날 특검법을 하나 발의를 하는데, 특검법이 뭐냐면은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법. 자, 6월 3일 날 곧 발의를 한답니다. 6월 7일에 이제 이화영 재판이 1심이 나오는데 압박을 하기 위해서도 대북 송금 사건 전반 재수사 특검법 발의. 이게 뭐냐면은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를 밝히자, 이 특검이 아니고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죠.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의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 왜? 사건을 조작했다. 김성태를 비롯해서 북한으로 돈 보냈다는 걸 조작했다. 그러면 그 수사를 누가 하느냐? 특검이 한다. 특검? 민주당이 지금 특검 임명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특검은 주로 민변 출신의 좌파 변호사들이 특별검사가 돼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잡으려고 사건을 조작했다. 지금 검찰청의 검사들이. 그리고 이화영이 주장했다가 지금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던 검찰청의 술판 해유, 이것도 밝히자. 시간 끌기죠. 시간 끌기. 특검을 하겠다. 그 특검 하면 한 20억 원이 들고 우리 세금으로, 그리고 한 100명 정도 인력이 막 투입되고 그런 낭비가 되는데 시간 끌기 위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오늘부터 또 국회의원 배치를 단 이성윤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의 후배죠. 서울중앙지검장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있다가 이성윤이 대북 송금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윤은 같이 일했던 동료, 후배 검사 전부 다 사건 조작이나 하는 검사로 지금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윤이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번째 특별법 사례가 될 것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건을 조작했다는 건데, 대북 송금. 그러면은 자, 김성태 다 증언했죠. 김성태 증언, 안보수, 국정원 직원들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도 하고 다 재판 과정에서도 다 했는데, 심지어 이화영도 2번이나 이 송금을 한 것을 이재명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북한에서 영수증 받은 것도 있습니다. 돈 주고 영수증 받은 거. 그것도 지금 다 조작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결국은 이화영이 이 1심에서 재판 1심 재판에서 이 부분이 적시가 되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게 적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원지검에서 체제가 검찰 G라인이 바뀌고 실무 라인은 그대로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 영장 청구가 좀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니까 부랴부랴 만들어낸 게 이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것뿐이 아니죠. 조국 수사도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제 조국과 뭔가 서로 이제 공조를 하기 위해서 조국 수사는 본인이 2심까지 징역 2년을 받아서 곧 3심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번 구속될 거고, 부인 정경심이 4년형이 확정이 된 그 사건인데도 그걸 또 특검을 하겠다.
그 수사 검사들을 특검을 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보면은, 이재명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기, 이재명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말씀드린 건 검찰에서 영장 재청구하는 그 위험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 재판입니다. 지금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위정교사 사건이죠. 위정교사. 김진성 씨에게 자기를 위해서 그때 검찰 사기 사건, 검찰 사칭 사건, 그 위정교사를 한 건데, 이게 지금 1심 재판, 그리고 1심 판결이 상당히 이제 빨라질 거다. 최근에 추가로 5명의 정인을 신청을 했지만은, 그 정인이 채택이 됐지만, 그 정인이 한 2명, 3명 이렇게 끊어서 한 1시간씩만 하면 끝난다. 재판 끝난다. 그러면 한 2번, 하고 나서 여름에 이 1심 판결이 나온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만 3건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한 7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될 것도 많은데, 그렇게 많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해도 아주 구속 안 된 거 하나 있고,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죠. 한 번은 민주당이 방탄을 해버렸고, 한 번은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해버렸고, 그래서 아직 구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3번째 이제 영장을 친다는 게 조금 전에 대북 송금 그건데, 이걸 이제 방해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안 나온 게 이재명의 형량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1심 판결. 이재명이 총선 전에 1심 판결 안 나오는 거를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았죠. 그리고 다음 목표는 뭐냐면, 총선 끝나고 나서는 대법원 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안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나오면은 본인이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되면은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게 워낙 많은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도 치러가지고 대통령이 본인이 만약에 되면은 셀프 면죄부를 줘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자, 그런 전략인데, 여름에 일단 1심 재판 판결이 나오면은, 피선거권 박탈되는 정도의 판결이 나오면은 민주당 안에서 설득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당 장악력이 약해져서 추미애 국회의장 못 시키고, 또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을 했죠. 그런데 1심 판결이 하나 나와가지고 피선거권에 박탈되는 형이 1심에서라도 나오면은 다음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할 사람을 그냥 당대표로 중심에 두고 민주당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때는 이제 손절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또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하나 짰는데, 이것도 참 오늘 어떤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냐면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당원 당규 개정 시안이라는 거를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 거리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당 대표 시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이 이겁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권 대권 분리해가지고, 국민의힘은 1년 반, 민주당은 대권에 출마할 당대표는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8월 달에 연임을 하려고 하죠. 당대표를 연임을 하려고 합니다. 연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연임을 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니까는, 이게 그러면은 당대표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당원 당규상에 출마를 못하는 수가 생기겠죠. 1년 그것 때문에 갑자기 조기 대선이 생기면. 이거 민주당의 시나리오입니다. 조기 대선이라고 말 자체도 꺼내기가 좀 거북한 이야기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민주당이 그런 시나리오를 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 거리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당대표 사퇴 시한을 규정하지 않아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갑자기 선거 있으면은 당대표를 맡고 있어도 출마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8월에 이제 당대표에 연임을 해서 언제든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출마할 수 있도록. 자, 22대 국회 첫날부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집니다. 살벌하지 않습니까? 1호가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재발이 바로 그제 부결된 걸 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또 그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북 송금 검사, 수사 검사들을 특검하는 특검법 발의. 조국은 덩달아서 한동훈 특검법 1호 발의. 오늘 이 국회 22대 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이런 상황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22대 국회가 정말 어떻게 굴러갈지 좀 암담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법대로 이 처벌이 이재명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지금 법 절차대로 그대로 쭉 진행이 되면은 그 어떻게 보면 혼란이 좀 조기에 종식될 수도 있고, 저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온다면은 법대로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고 하면은 정계 개편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